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행정의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어디에 부과할 수 있는지랑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다른 수단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는지도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의무자에게 미리 알려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다른 말로 행정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간접적인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겁니다. 금전을 부과하겠다라는 뜻을 알려가지고 의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행정 대집행은 직접적으로 대집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서 이행강제금은 간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해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 위반 행위가 없도록 잘 지켜달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행강제금과 행정형벌은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과 같은 행정형벌이나 과태료는 과거에 위반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서 이행강제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부과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행정형벌,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함께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같이 부과하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대체적 자기의무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부자기의무 위반이나 비대체적 자기의무일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꼭 행정 대집행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례도 역시 동일합니다.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으로는 행정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중첩적인 제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침입적인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상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 등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행위의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부함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급부함령이라는 건 뭔가를 내놓도록 명령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고입니다. 행정대집행과 비슷하게 이행강제금에도 계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걸 문서로 알리는 게 바로 계고가 되겠습니다. 통지는 계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얼만큼 부과하겠다라는 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통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꼭 한 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납부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예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처럼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법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일반적인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해서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 이게 적용되어야 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농지법과 다르게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요한 판례 두 개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뒤늦게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 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이행 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처분을 한꺼번에 했다면 이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서 무효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이행강제금의 상속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신전속적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기속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무효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도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강제라는 건 직접에 포커싱을 두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시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면 행정청이 가서 직접적으로 해당 식당을 폐쇄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직접 강제가 되겠습니다. 식당 폐쇄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퇴거하는 조치, 그러니까 강제로 직접 나가게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직접 강제가 되겠습니다. 즉시 강제와 직접 강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강제라는 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즉시 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 의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될 부작위 의무나 수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강제의 한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강제라는 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분야이죠. 그리고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으면 직접관계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 확보가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직접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금전 부과를 미리 알려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간접적인 의무 강제 이행 수단이고 장래를 향해서 의무를 이행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형벌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과태료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달라서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명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절차는 계고, 통지, 강제징수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농지법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럴 때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강제라는 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보충성의 원칙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